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기갑 차량 능동 방어 체계 한화가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언론들이 한화 시스템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능형 능동 방어 기술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청도 아니고 국방과학기술연구원도 아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는 기관과 계약을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에 수출하려고 K2 흑표 전차에다가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을 했던 것은 이스라엘 기술이었고,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에도 바로 이스라엘의 능동 방어 체계가 탑재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밀매들과 국민들은 기갑 차량의 능동 방어 장치에 대한 국산 기술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발을 하긴 했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개발이 돼서 결국은 지금 사장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군에서도 K2 흑표 전차에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이유로서 돈이 없어서 장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밀매들과 국민들은 개발은 해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나라 전차도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제 능동 방어 장치를 K2 흑표 전차와 레드백에도 수입을 해서 장착해가지고 외국에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전차의 방어 체계가 소프트킬과 하드킬,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소프트킬과 하드킬을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분리해서 개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소프트킬과 하드킬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만 이게 결합됐을 때 상호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 로템에서 상호 간섭하는 그런 부작용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탄막을 형성하는 것까지는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합참이 추가로 소요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현대 위화도 수출도 안 되고 국내에서도 채택이 안 되니까 개발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 소프트킬과 하드킬에 대한 각각의 기술 개발은 돼 있고 결합된 상태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개선이 된 상태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화가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화가 갑자기 기갑 차량에 대한 능동 방어 체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화는 현재 자주포와 궤도형, 차륜형 장갑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기갑 차량이 능동 방어 장치가 없게 되면은 앞으로 절대로 팔리지 않는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신형 기갑 차량이나 장갑차들은 전투에 투여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구식 전차와 장갑차들이 전쟁터에서 격돌을 하기 때문에 로켓포나 대전차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대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능동 방어 장치가 완벽하게 장착된 최신형 전차나 기갑 차량들이 로켓포나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무인 공격기의 공격을 멋지게 막아냈다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가 지금 소프트킬과 하드킬 그리고 화기 관제 시스템까지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킬과 하드킬 자체적인 기술은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합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이런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이런 기술은 결국은 ADD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드킬과 소프트킬 그리고 화기 관제까지 전부 통합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K2 흑표 전차 또는 하나의 장갑차, 자주포 이런 데도 장착하게 되면은 앞으로 하나가 제작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갑 장비들의 많은 우세적 장점을 선점할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전투 장갑차와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포 그리고 무인 공격기에 의한 공격에 매우 취약한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는 도태되는 장비로 분류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화가 능동 방어 장치를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를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 큰 보탬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